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 이상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3% 가깝게 상승하면서 608선까지 오르면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급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다우지수는 2% 넘게 빠졌습니다. 또 파월 의장이 공식 연설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서 장단기 국채 금리는 다시 한번 역전됐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시장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추천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코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영남권 지역 최대의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이 폐기물 수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폐기물 소각 및 매립하는 비용, 이 단가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수혜를 보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 폐기물 수입을 하지 않자 이 부분을 이제 동남아시아로 수출을 하려고 이런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기사들을 한번 보시면 이 동남아시아권도 이런 쓰레기 수입을 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선진국의 이런 산업 폐기물 쓰레기들을 이런 동남아시아나 중국 여기 수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쓸만한 것들을 다시 재가공해서 재판매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수입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막히면서 아무래도 이제 자체적인 그런 산업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앞으로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서 동사는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최대 주주는 맥커리 홀딩스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사모펀드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배당 성향이 81%를 시현을 했는데요. 이 배당 성향의 용어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년에 번 돈 중에서 81%를 배당으로 이제 사용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주당 400원의 배당금을 줬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 최근 나온 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말씀드리면 매출액 749억 원, 영업이익 357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이 만약에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 예상 배당금은 100원이 더 올라서 약 500원가량 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금요일 종가 1,200원이었고요. 오늘 주가 하락하면 10,000원 이하로 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0,000원으로 잡아도 500원 배당이면 5%죠. 굉장히 높은 배당 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사모펀드의 최대 주주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도 계속해서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은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하방 지지력이 좀 견고하고 또 방어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9,800원, 목표가 13,000원, 손절라인 9,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코엔텍 긴 호흡으로 바라봐도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님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8월 23일에 인터로조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3%에서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8월 19일에 주셨던 테린 포장은 2.82%, 덴티움은 0.42%, 그리고 8월 12일에 주셨던 오로라 2주 만에 4% 넘는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8월 21일에 주셨던 종근당 바이오는 0.36%, 그리고 8월 19일에 주셨던 디오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9%가 넘었고요. 또 같은 날 주셨던 인터로조는 6.5%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8월 5일에 주셨던 하이트진로 홀딩스 1.44%, 7월 29일에 주셨던 일진다이어는 2%에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하체기위원회 SAT가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3주 정도 됐는데 수익률 12%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동원수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8월 7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 수익률 13%에 가깝고요. 6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에로티베큐um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14.09%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5위는 다시 이청원 본부장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구전자 올라와 있는데요. 8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14%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유니온 머트리얼 올라와 있습니다. 7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딱 4주가 됐는데 수익률 15%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차동환 차장의 CJ시푸드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8.6%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이청용 본부장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6%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누펙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52%에 가까운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께서 8월 12일에 오로라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약 2주 전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4%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거든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또 시장이 좀 지금 동쇼가 이대로 시작되려고 하나요? 제가 계속 안 좋게 얘기했는데 그 반등할 때 있어도 팔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종목이 완전히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시간을 그냥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시간으로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을 그냥 초장기적으로 가면은 지금 뭐 몇 년 사이에 뭐 시장이 어렵더라도 뭐 10년 이상 후에는 좋아져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적립식으로 사기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석 연휴 때 아마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좀 이런 개념, 그러니까 꼭 투자를 해서 안 주더라도 개념을 익히는데 아주 좋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예 뭐 말을 못 알아듣는 애들한테는 어렵겠지만 뭐 신비 아파트라던가 유아 친구들을 보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좀 주지시켜줘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아빠가 이게 장난감만 사주는 건 아니고 장난감을 사주면서 뭐 이러한 오로라라는 기업이 있다. 근데 뭐 기업의 주인이 돼볼 생각이 없겠냐고 하면서 그런 거 그냥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이거 오로라가 매매로 수익을 내기 좋은 종목도 아니고 지금 이런 시점에서 제 생각에 분명히 지금 오로라의 그 신비 아파트 유아 친구들을 보거나 아니면 오로라가 뭐 핑크퐁이라던가 뭐 뽀로로라던가 다른 그 브랜드의 캐릭터들의 완구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가져가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컸을 때는 이 오로라는 이 가격이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뭐 이번 주에 뭐 예를 들어 15,000원, 17,000원 갈 거다. 아니면 또 밑으로 붕괴돼서 9,000원 이하로 갈 거다. 이거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건 얘기 드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지금 그냥 그거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물론 이게 지금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긴 한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13,000원을 돌파한다. 오로라가 정말로 어떤 그 특이한 계약 이슈라던가 이게 터지면 뭐 시장을 이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그런 어떤 계약 이슈나 이런 개인기로는 사실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로라가 가진 스토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스토리를 많이 얘기 드릴 때는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하니까요. 기업이 성장하는 스토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좀 장이 좋고 뭐 다른 모든 여건이 받쳐줄 때는 아주 다이나믹한 수익률을 또 추구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증시 그럼 급락과 함께 오로라가 좀 빠지면 저가 매수해봐도 될까요? 네, 오로라는 제 생각에는 10,000원 언저리에서는 되게 좋다고. 왜냐면 지금 2013년부터 이 19년 동안 6년째 이 박스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13,000원과 9,000원 사이에 이 박스권에 있는데 네.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많잖아요. 내가 뭐 주식 투자에 돈이 없다. 그래서 뭐 은행에 가서 또 VIP 센터에서 추천받았더니 또 2억을 날리게 생겼다. 지금 당장 찾으라고 전화가 왔는데 찾으려고 했더니 500만 원 중도상환 수수료를 모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며 내가 이제 돈이 없다. 그런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횡보를 오랫동안 하면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나오는 구멍은 있으시죠. 절대 막으면 안 돼요. 어떤 내가 수입원이 있잖아요. 그거를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전업 투자로 해서 오로라로 한탕을 해먹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입원이 있다면은 끝까지 그걸 붙어서 계속 그 수입원에서 계속 축적을 시키셔서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목돈으로 뭐 ELS, DLS를 날렸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적립식으로 모아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적립식으로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계속해서 뭐 단계를 높여갈 텐데 그 이전에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때 매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께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8월 19일에 디오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9% 넘게 나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오는 아무래도 디지털 임플란트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디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도 가장 그래도 상승할 수 있던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작년보다 올해 실적 부분이 더 좋았고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실적이 좋아진다는 부분이 예측이 되고 미국향 대형 병원에서 이제 디오 나비의 매출이 실적에 대한 큰 폭의 기대감에 의해서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추천드릴 때는 아무래도 61선과 120선 사이에서 가장 지지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었는데요. 예상대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되었지만 기존의 저항선이었던 이제 44,2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어느 정도 이 저항선을 돌파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주가 하락이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주가가 어느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홀딩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26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948선까지 올라왔고요. 지난주 코스닥 시장 강했습니다. 3% 가깝게 상승하면서 608선까지 오르면서 우리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모두 급락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다우지수 2% 넘게 빠졌고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3%가 빠졌습니다. 또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으면서 뉴욕 증시에서 장단기 국채 금리는 다시 한번 역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악재가 가득한 상황에서 이번 주 우리 증시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과 금통위 등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28일 이번 주 수요일의 경우에는 한일 관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번 주 수요일 전략 물자와 허가 품목을 개별 허가로 바꾸는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청와대 측은 어떤 경우에도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이번 주 우리 증시가 1,800선까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 이렇게 시장에 악재가 가득한 상황인데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예상대로 시장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2%의 하락세를 보입니다. 삼성전자 2% 가깝게 빠지면서 43,0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 이상 빠지면서 단숨에 72,900원 선대까지 내려왔습니다. 74,000원에서 72,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 빠지고 124,500원 선, 그리고 네이버는 1.68%의 하락세를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15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4만 6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LG화학은 오늘 아침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테슬라 모델 3 공급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는 리포트 내놓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0.6% 상승 출발합니다. 33만 1,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32만 원대에서 33만 원대까지.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7위권까지 빠졌는데요. 오늘 2% 넘는 급락세,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2.3% 이상 하락하면서 이제 15만 원대까지 이탈이 됐습니다. 9위권에는 신한지주, 그리고 10위권에는 SK텔레콤 올라와 있고요. SK텔레콤도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가 기본적으로 1%대 하락세를 깔고 갑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급락합니다. 코스피는 2% 가깝게 빠지면서요. 1분 만에 3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913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오늘 2% 이상 빠집니다. 지난주에 상승폭을 모두 하루 만에 반납이 됐고 600선 이탈됐고 594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안 좋은 만큼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빠집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대 급락세 나오고 있고요. 4만 원대 이탈이 됐습니다. 39,700원 선대까지 내려왔고 CJ E&M은 2% 넘게 빠지면서 15만 5,2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헬릭스미스는 3% 넘게 빠지면서 17만 3,400원대까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KMW가 급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4위권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오늘 1% 가깝게 빠집니다. 하지만 이 시장 흐름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지는 않고요. 6만 1,0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펄어비스는 5위권 2% 이상 하락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올렸던 만큼 내립니다. 17만 9,500원 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메디톡스도 2% 급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SK머트리얼즈가 휴젤 제치고 7위권에 올라왔습니다. 2% 가까운 하락세. 휴젤도 마찬가지로 1% 넘게 빠지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지난주에 6만 1,000원대까지 회복이 됐는데 오늘 3% 넘게 급락하면서 6만 원대 이탈되고 5만 8,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10위권에는 HLB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3.5% 급락하면서 3만 8,6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네, 예상대로 오늘 시장 출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에서도 좀 볼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서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다나와입니다. 지금 그 지수가 이제 갭 하락해서 지금 거의 뭐 다 내뱉었잖아요. 며칠간 조금씩 상승하던 거. 그러니까 계속 제가 뭐 국거래장단 그런 얘기 들으면서 강약 중간약 계속 얘기했던 건데, 내려갈 때 올라가는 폭이 약하면 그거는 그냥 정말 반등이고 반전시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더 큰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계속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짧은 상승에 취해서 거기다가 자산을 다 실어서는 내려가는데 계속 다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없어요, 총알이. 그래서 이제 뭐 방송에서 그때 이제 계속 처음부터 밑에서 저점에서 사라 저점에서 사라면서 계속 사게 만들었던 이제 사람들한테 욕을 하게 되는 결국 그런 결과가 너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또 언젠가 저점이 나오겠지만 뭐 그런 상황들을 한번 또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나처럼 계속 꾸준히 그냥 잘 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 차트인데, 그러니까 그냥 하락 차트는 뭐 여러 가지 가릴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연봉과 월봉에서 우상향인 거는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연봉과 월봉이 다 망가진 거는 하락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코스피 지수도 연봉으로 보면은 그냥 상승세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월봉으로 보면은 코스피 지수도, 그렇죠? 연봉으로 보면은 상승세잖아요. 올라오고 있으니까 20년선 위에서. 근데 월봉이 깨졌어요. 20개월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개별 종목마저 만약에 월봉 차트가 그런다, 코스피 지수 같다, 그러면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왜냐면 지수 차트와 종목 차트가 다 그러면 힘이 거의 2배가 아니라 더 받게 돼요, 하방으로. 그 위험해. 거기서 이기려면은 이 종목 차트는 그나마 우상향인 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밑으로 쏟아져 버리니까. 그 중에 이제 다나와인데, 뭐 이게 기사에 요즘에 광고가 하도 많이 떠가지고 제가 그냥 내용만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다나와가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그 거래된 가공식품 품목을 분석한 결과를 전자신문 뉴스에서 썼는데, 거기 보면은 CJ 제일제당 스팸 클래식 340g, 그리고 롯데햄 부드럽고 담백한 런천 미트 340g, 이게 통조림 햄이 1위, 3위를 차지했고요. 그 중간에 2위 사이가 동원 F&B 자연산 골뱅이, 유성 물산교육 유동 자연산 골뱅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나와가 원래 처음에 출발점이 어디였죠? 우리가 좀 어린 아이들은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청소년들이나, 그쵸? 옛날에 원래 용산 가서 사다가 뭐 용파리들의 바가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뭐 SNS가 생기면서 공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다 보니 이제 그때 이제 다나와라는 게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조립 PC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팔았거든요. PC, 그리고 PC 위주로 팔았고 가격 비교 사이트로 시작을 했어요, 다나와가.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게 똑똑해지다 보니까 가격 비교를 통해서 제일 싼 데를 들어간 거죠. 다나와가 그걸로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 뉴스가 주목할 만한 게 1년 사이에 지금 늘어난 게 다 식품 위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나와 관계자 인터뷰한 게 나왔는데, 지난 1분기, 올해 1분기예요. 다나와를 통해서 음식료품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89% 성장하는 수치가 나왔대요. 그리고 이 수치는 어느 정도냐면, 같은 기간에 전체 온라인 쇼핑몰 음식료품 거래액 성장률이 22% 정도래요. 다나와 말고 다른 것들 있죠. 그게 22%인데 그거 대비해서 다나와는 4배를 성장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변신하고, 다나와 솔직히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저는 개치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느낌 들어요, 솔직히. 동네 슈퍼마켓에 약간 전단지들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이마트 같은 대형 대기업 말고 약간 동네 슈퍼마켓에 전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뭐라 그럴까, 클럽, 옛날에 클럽 그런 전단지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라던가 좀 더 대기업 홈페이지들 보면 조금 더 화려하고 약간 좀 깔끔하거든요.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약간 효과라던가 아마 뭐 그런 스킬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니면 프로그램의 차이인가?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오히려 그런 게 이 다나와만의 어떤 시그니처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밑에 다나와의 맨 밑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쇼핑해봤다는 쇼핑몰이 지금 다 여기 인기 쇼핑몰 해가지고 목록이 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클릭하고 이제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클릭하고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 다나와를 이용했기 때문에 다나와한테 들어가는 수익이 있겠죠. 이 수수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PC 쇼핑몰도 다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했을 때 다나와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프로모션 쿠폰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쇼핑몰 비교 사이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다나와를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다나와가 PC로 시작했는데, 그쵸? PC로 시작했는데 지금 식품 카테고리 엄청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 성장의 대가가 기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지금 연봉으로 보면은 얘는 지금 그냥 8년인가요? 7년 연속 양봉이에요. 그냥 이 상장했을 당시에 1년 빼고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확률이 높은 거죠.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어쨌든 간에 기업이 매년 양봉이라는 얘기는 연초에 샀을 때보다 연말에 항상 이득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률 높인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저점에 처박혀 있는 바이오 업종을 공략해서 약간 다이나믹한 걸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거는 저점을 잡아가지고
뭐 100%의 수익을 내보겠다는 오히려 100%의 마이너스도 날 수 있는 그거를 짊어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고요. 다나와 같은 이런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2만 원, 목표가 3만 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자이글입니다. 자이글이 이것도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무슨 뉴스냐면 자이글이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으나 너무 적자가 누적이 됐다. 그리고 새로 시작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자이글 이름을 단 그 음식점. 사실 음식점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각의 차이인데 이 딱 스냅샷으로 지금 딱 스팟 요 지점을 딱 찍어 놓으면요. 안 좋아 보여요. 당연히. 근데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보는 해안이라 그러면 또 뭐 점쟁이 같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 자이글이 크려면 솔직히 그 적외선 조리기 하나로만 안 된다는 거는 누구도 알고 있거든요. 소비자들도 알고 있고 소비자들도 그랬죠. 자이글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적외선 조리기. 그리고 그 회사 담당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뒤에 계속 제품을 출시했어요. 근데 제품의 그 모델들이 다 값비싼 모델들이에요. 당연히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러면 그냥 성장이 도태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적외선 조리기 하나 그냥 역사책에 하나 남겨놓고 역사책 오르지 않을 줄 모르는데 하나 인터넷에 남겨놓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이글이라는 회사는. 거기서 이제 모험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먹히면 이제 좋아지는 거고 안 먹히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걸리는 거를 감안을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적자인 게 그 사진으로는 지금 적자지만 조금 더 동영상으로 좀 넓게 길게 봐서 자이글이 이거를 뭐 넘어가게 되면 매출처와 품목이 다변화돼서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다에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상황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손절가는 8,000원, 목표가는 12,000원입니다. 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동사는 효성의 사업 중 산업자재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산업용 섬유는 자동차용, 토목 건축용, 농업용, 공업용, 운송용, 포장용, 스포츠용 등 의료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입니다. 탄소 섬유 등 신규 제품을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변화하는 산업용 원사 시장을 적극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탄소 섬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의 측면입니다. 8월 2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효성 첨단 소재 탄소 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소재 국산화의 일환으로 탄소 섬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동사는 현재 2,000톤의 캐파를 2028년 24,000톤으로 약 12배 확대할 계획을 내놓았으며 이에 확답을 했습니다. 탄소 섬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소 경제와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의 수소탱크를 탄소섬유로 제작 시 스틸 대비 경량성 뛰어난 경쟁력이 높고 최근 현대차가 수소차 넥소 수소탱크에 용 탄소섬유를 2020년 말 국산화를 목표로 테스트 중에 있는 것으로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도 행보에 눈길을 끄는데요. 올해 6월 아람코는 최근 현대차와 수소차 MOU를 맺는 등 동시에 효성 첨단 소재하는 탄소섬유 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탄소섬유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국내적으로 관심이 뜨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섬유의 매출의 증가세입니다. 탄소섬유 매출은 2017년 218억 원, 2018년에는 267억 원, 2019년에는 약 350억에서 4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95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최근에 매출액 증가는 판매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경쟁사 수준으로 질과 가격이 개선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고객사의 주문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CNG 충전용기, 전신심재 관련 주요 업체로부터 1,100톤의 선주문을 받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2019년에는 1월 2,000톤의 증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2017년에 221억 적자, 2018년에는
109억 전자, 2019년에는 28억 적자로 적자폭도 올해 빠르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을 예상되고 있고 2028년 매출액은 5천억 원으로 초반 가량을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탄소섬유 매출의 전사의 1에서 2%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2028년에는 탄소섬유 매출에는 2019년 추정 기준으로 약 18%로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해지로 최근에는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일본의 추가 규제 물품으로 탄소섬유와 공작기가 예상되고 있어 국산화 소재 수혜주로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후성입니다. 당사는 불소 기반으로 한 기초화학물 전문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이며 국내 및 해외 법인을 통해 냉매가스 분야, 2차 전지 소재 분야, 무기 불화물, 특수가스 분야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불소화물 사업 부분에는 30여 년간 축적된 불소 기술을 노하우로 고도화된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선도적 위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장기적 안정적인 사업 구조 측면입니다. 동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불소화물을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소화물 관련 사업은 폭발물의 위험이 높고 다루기가 어려워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입니다. 동사의 원재료인 불화수소는 생산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회사입니다. 주요 전방산업의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이미 주요 가정 공급업체인 동사에게 가시성이 높은 이익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도 올해에는 지난해까지 과속 성장에 대한 여파가 미칠 수 있지만 5G, 자율주행차, AI 등 4차 산업혁명 여파로 중장기적으로는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두 가지 전방산업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성장도가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무역 규제로 국산화 소재, 수혜주 부각 측면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으로 고순도 기체와 더불어 액체 불화수소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칭가스 즉 고순도 기체 불화수소만 해당되어 있는데 포토레지스트는 수출 규제가 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잠 풀려 있지만 에칭가스 불화수소는 계속돼 규제 대상에 있습니다. 고수나 불화수소는 반도체 세정 및 식각 공정에 사용되고 있고 이번 규제 품목은 액체와 기체에 따른 형태의 고수나 불화수소 두 품목은 일본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으며 수출 규제에 따라 국내 수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생산 관련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동사는 지난 8일에는 반도체 테스트 1차 통과했다는 소식에 의해 당일 30%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지소미아 계약 해지 후 일본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고 28일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가 시행 예정이라 일본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산화 관련, 소재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세제 지원, R&D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밝힐 만큼 동사 또한 수혜를 입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1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종목들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제약입니다. 삼성제약 측이 이 리아백스에 대한 3상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상시험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현재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61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신일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신약은 사실 이제 트라우마가 너무 생겨가지고 네. 그나마 지금 이 삼성제약은 기존에 원래 일반 의약품들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아무것도 맨땅에 헤딩을 하고 신약 하나만 믿고 거래소 코스닥에 상장을 해가지고 믿으라고는 업체랑은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지금 이 삼성제약도 기존에 버는 돈이 없어요. 우리 그 삼성제약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건 뭔가요? 뭐죠?
누구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네, 시청자분들한테 질문하는데 네. 유튜브가 아니군요. 가스 명수잖아요. 부채뼈 가스 활명수는 동화제약이죠. 그리고 가스 명수 있고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여기 판도에이라는 것도 일반 의약품으로 유명한 거고요. 쓸기담이 있고 우황청심원이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문 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고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쉬운 것들 있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화장품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벌어서 아까 말한 바이오 임상 실험들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임상 3상에서 어그러지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죠. 지금 너무 정신적 타격이 심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럴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임상 3상이나 임상 3상까지 통과가 되고 그 각국의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기까지가 뭐 적게는 12년에서 길면 20년도 걸릴 수가 있는데 그동안의 수익이 없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의 가스명수도 계속 소화 안 되는 사람을 꾸준히 먹고 있고 감기약도 먹고 있고 그런 업체들도 이거를 사실 임상실험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그게 실행하기 어려운데 지금 거기다가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게 삼성제약이 지금 보시면 재무제표 영업이익 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아마 이게 지금 매출액이 나와도 마진이 안 남는 게 지금 아마 이거를 좀 역전시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일반 의약품으로도 돈이 안 벌어지고 지금 주가가 지금 바닥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신약이 완전히 개발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는 상황이죠. 코오롱 티슈준이 상폐 결정을 앞두고 함께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 가깝게 하락하면서 19,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오후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 상승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하향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바이오 종목이 계속 약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은 이제 오후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진입은 아무래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도 좋지 않고 결국 변동성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대응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자제하시고 아무래도 오후에 결정되고 뉴스 소식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SAT가 8월 8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2%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계속 이어갔는데 오늘은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좋지가 않다 보니까 종목이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시가가 좀 낮게 잡았기 때문에 전일 미국 거래의 악재가 시가에서 좀 반영이 좀 됐다라는 것을 좀 보시고 좀 판단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10시 반에 또 중국 시장이 또 개장되는 그 부분까지도 좀 여유 있게 좀 체크를 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SAT 같은 경우는 5G로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성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면 약간의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 종목의 매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시장이 흔들렸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시장이 흔들려서 종목이 흔들린 거지 종목이 문제 있어서 흔들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에서는 한양 디지텍을 좀 보고 있는데요.
자, 6월 달에도 한양 디지텍을 좀 말씀드리고 나서 4,960원 정도 갔을 때 앞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때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단기적인 눌림목을 좀 잘 주고 목요일이었죠. 좀 양봉이 강하게 나와서 오늘도 지금 시가를 낮게 잡았지만은 시가 낮게 나왔지만 전일 대비해서 좀 상승의 좀 흐름을 좀 만들어 전환을 시키는 그런 흐름이라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메모리 모듈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반도체 메모리 업체인 삼성전자에 공급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트북에 또는 태블릿에 2차 전지 보호 회로 사업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자회사로서 한양 내비콤이 나로의 이상항법 시스템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GPS 수신기를 좀 제조하고 있다. 우리가 우주 쪽이죠, 항공 사업 쪽에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선진국들을 좀 보면은 우주 항공 쪽, 위성 쪽에 이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좀 많이 따라가야 하는 그런 시장인데, 앞으로의 이 우주 항공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세계 시장을 또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GPS 수신기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LBS죠, 위치 기반 시스템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양 디지텍이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로서의 좀 조합된 부분이 좀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여러분께서 좀 중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대응하셔도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5,000원, 그다음 손절가는 4,1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 이상 하락하면서 191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요, 이 1909선에서 출발을 해서 급락 출발을 했는데 현재 10포인트 정도 좀 회복이 되면서 19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이 312억 원가량 사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폭 나타내지만 이 매도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2% 가까운 하락세, SK 하이닉스는 하락폭을 점차 키워갑니다.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72,0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1% 이상의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오늘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JP모건 측에서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2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1% 이상 빠지면서 14만 7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오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 테슬라 중국 공장에 대해서 배터리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32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7위권에는 현대모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0.2% 약보합권 24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 가깝게 하락을 하는데요.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이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14만 9,000원대까지 올라왔고, SK텔레콤이 네, 현재 코스닥 2% 가까운 급락세로 흘러갑니다. 597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94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지만요.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598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200억 원 가까이 코스닥 시장에서 사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들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KMW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요.
CJ ENM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들이 CJ ENM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3% 가깝게 빠집니다. KMW 하락장에서도 2%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62,7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KMW도 마찬가지로 JP모건에서 오늘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5위권 3% 이상 하락하면서 17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4% 가깝게 급등했는데 그대로 모두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휴젤이 2% 넘는 하락세를 흘러갑니다.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하락폭이 크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합니다. 지난주에 6만 원대 회복이 됐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59,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HLB 장 초반에는 3%대 급락세로 출발했지만 현재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1%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9,4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장 개장한 지 30분도 되지 않았는데 8원 이상 오르면서 1218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좀 저가 매수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참 최근에 그 장세가 좀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량주를 한번 선별하면서 저점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틀뱅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핀테크라는 많이 하고 있는데 핀테크 기업이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미넨지가 그 대주주이고 지난 그 7월 12일 날 그 상장을 했죠. 공모가가 55,000원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41,000원이니까 뭐 공모가 대비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고 그때 당시 이제 공모 금액을 796억 이제 조달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간편 결제 이제 현금 결제 서비스 그리고 가상 계좌 서비스 누구나가 대부분 뭐 알고 계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쿠팡, 뭐 신세계페이, 배달의 민족 이런 거 간편 결제할 때 이거를 쓰고 있고 그리고 뭐 전체 은행에서 뭐 가상계좌 서비스 쓰고 있죠. 뭐 증권사도 대부분 뭐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개 증권사가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확대가 엄청 그 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가 이제 2016년도만 하더라도 뭐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 이런 부분이 한 6,200억대였었는데 뭐 1년 새 뭐 7조 그리고 뭐 지난해는 34조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자체가 이제 급성장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이제 꾸준하게 어떤 핀테크 기업으로서 그리고 점유율을 국내 뭐 가상계좌 서비스만 해도 67%. 이 정도라면 거의 뭐 독점을 하다시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핀테크 기업은 어떤 뭐 외국의 여러 가지 그 문제나 이런 거를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꾸준한 그 내수 기반으로 해서 이익 그리고 앞으로는 글로벌 기업에 또 도전장을 내면서 새로운 또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 확대 이런 식의 그 앞으로 성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그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런 그 별도의 사업, 그러니까 어떤 경쟁이나 이런 속에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익이 점유되고 매출이 점유율이 하락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시장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우리 그 현재 국내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서비스를 하면서 미래를 발전해 가면서 회사 이익이 증가되는 이런 기업은 한번 저점에 한번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드리면서 뭐 매년 뭐 성장은 뭐 20% 두 자릿수 이상 매년 성장할 거라고 최근 제 생각에도 한 5년 이상은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저점에 한번 매수해보자 이런 판단에 따라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지난번에 공모가 정도까지만 일단 보자. 그리고 손절가는 39,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틀뱅크에 대한 투자 얘기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반장의 쾌도난마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민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반장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다들 아시겠지만 악재가 노출이 됐고 오늘 시장 아침부터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지수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책정을 해놓자라는 지수포인트가 595포인트였죠. 현재 596포인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갭으로 빠졌던 시장. 일단은 지지는 해주고 있지만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이것은 단기 추세 깨졌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시장이 의외로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섹터는 역시 애국 테마주와 그다음에 반도체, 국산화, 수혜주 섹터로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지수가 오늘 시장에서 지금 개인들이 매도세가 연출이 됐다가 지금 매수로 전환됐죠. 200억 가까이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오후장까지 이 기세가 유지가 된다면 저는 오후장은 무조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증시 장 마감 직후에 추가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공교롭게도 장이 마감된 이후에 그 이야기가 회자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다시 트럼프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양봉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추세가 완벽하게 본다라고 보지 마시고 지금 20일 밑에 있는 이 부분 595포인트 깨지는 순간 현금 확보 20에서 30%는 반드시 하셔라. 물론 이제 케이스별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 중에 수익 나고 있는 종목군들은 빠르게 이익 실현하시고 현금을 일부 지고 계시는 게 좋고요. 이미 저 위에서 지수대가 무너지기 직전 단계 650, 700포인트에서 물량을 잡으셨던 분들은 강단 있게, 마이너스 크신 분들은 인내를 좀 하셔야 하는 구간이다. 그러나 최근에 입성된 물량들은 발빠르게 리스크 관리해서 현금 확보를 반드시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30% 이상은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지금 시장 한번 섹터별로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일본 쪽 수혜 섹터들 위주로의 양봉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기대를 했지만 5G 섹터들도 좀 흔들거리는 모습이 지금 다시 한번 전개가 되고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이 RFHIC입니다. 5G RFIC죠. HIC. 코드 번호가 2184190인데요. 양봉 쓰다가 지금 밀리죠. 밀리는 이유가 5G 중에서 RFHIC가 성장성 담보가 되어 있지만 화웨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화웨이. 즉 추가 조치는 미국 쪽에서 진행이 됐을 때 화웨이 쪽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이슈가 남아있는 한 일단은 여기서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RFHIC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매도가 좋아 보이고요. 장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매도해서 현금 지고 있다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밑에서 다시 가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요 물량 꽉 쥐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셔라 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의외로 좀 강할 것처럼 보였었던 종목이 바로 모나미죠. 자, 모나미가 애국 테마주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었죠. 이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서 추세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유지는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제가 봤을 때 큰 상승이 못 나오는 것은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뭘 기다리고 있냐면 일본이 2차 보복을 단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90일 유예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본 쪽 반응을 보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된다면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도 대응이 좋아 보입니다만 6,700원 라인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2차 보복, 추가 보복 가능성이 열릴 때 반격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물론 비단 이것은 모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불매운동 관련주들, 애국 테마주들 모두에 포함되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중국이 쥐고 있는 카드가 히토류죠. 자, 이번에 관세를 추가적으로 관세 비율을 늘리고 있고 후속 조치를 지금 단행하고 있고 위치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대만의 전투기들을 수출을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 히토류 무기화가 될 수 있는 섹터들은 지금 주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이요. 노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노바텍. 이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나왔다가 밀리고 있는데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만약에 오늘 미국 쪽에서 후속 조치가 나온다면 중국 쪽에서는 히토류 압박 카드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히토류 카드가 진행이 된다면 20일 이동평균선 언저리 가격에서 매수 포인트가 저는 가능하다. 매수 밴드는 18,000원, 18,000원에서 17,500원. 17,500원까지 음봉을 쭉 밀려주면은 잡아내는 전략. 아니면은 오늘 기다렸다가 종가 무렵에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매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전 저점 16,700원, 16,700원 라인을 저점 손절 라인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등이 쭉 이어진다. 그러면 전고점 자리 22,000원 라인까지 목표가를 열어두시는 전략. 물론 오늘 신규 종목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포트 내에는요 20에서 30% 현금 비중을 쥐고 계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관련주 유니온도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있습니다. 유니온이 일단 제일 크게 상승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히토류 섹터죠.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코드보드가 047400입니다. 047400인데 마찬가지로 떴다가 밀리고 있죠. 마찬가지 케이스로 쭉 밀리면 3,000원 이하, 3,000원 이하권에서 매수 포인트가 좋을 것 같고요. 차트는 노바텍과 비슷합니다. 그죠? 매수가 만약에 되신다면 3,500원까지 목표가 열어두시고 대응하셔라.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이 하단선에 있는데요. 이 라인대를 로스컷, 2,800원 라인대를 로스컷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시장 볼 때 공부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히토류, 중국 쪽에서 또 하나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게 바로 대두죠. 중국 쪽에서 이 대두 부분 수입하는,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쥐고 지금 중국과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떴다가 오늘 밀리고 있지만, 샘표도 44,000원 이하 밀리면은 음봉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역시 손절 라인 20일 이동평균선에 있는 41,800원, 41,800원 라인 손절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5만원, 이전 고점 자리 5만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은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고, 지금 순간적으로 치고 가는 종목군들은 전부 보시면은 반도체 국산화 관련주 내지는 무역 분쟁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불매운동 섹터들이에요. 시장은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시소게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시소게임이 이루어지는 한 지수는 제자리에 머물 겁니다. 즉 우리가 꼭 지키자고 했던 595포인트가 마지노선 자리라는 거 명심하시고, 개인들 지금 수급이 붙으면서 계속 매수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건
겁먹고 있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주가 매길 때 지지 방어를 개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더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가 없다. 암만 양봉이 선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따라서 시장에 지금 이러한 지금 무너지죠. 다 바이오도 무너지고 있고 잘 나가던 5G 쪽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KMW는 버티고 있지만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이노 인스트루먼트, 머큐리 할 거 없이 5G 쪽 다 무너지고 있고요. 대북주 당연히 무너지고 있고요. 수소차 흔들리고 있고요. 전기차 빠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 리스크 관리가 주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반도체 국산화 쪽은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수급은 지금 붙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강세가 보이고 있지가 않아요.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후성, 동질세미캠 버티고는 있지만 강세단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제안도 드리고 수익도 많이 드렸던 캠트로스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 지지라인은 지키고 있지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과 명분이 지금 부여가 됐음에도 거래량이 터지지 아니하고 빵 치고 가는 모습이 못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그만큼 시장의 위기감이 증시를 압박하고 누르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지라인들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는 가능하지만 신규 매수는 조금 시장을 보면서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지지라인, 손절가 라인 꼭 설정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신규 매수는 전체적으로 지지하고 거래량 터지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 체크가 되지 않는다면 섣불리 황금 같은 현금을 쓰지 마시고 지고 계셔라. 매수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ETF 상품 시장 빠질 때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ETF 쪽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코드 번호가요. 종목명은 코덱스 코스닥 153물 인버스입니다. 매우 길죠. 코드 번호가 251340이에요. 코드 번호가 251340. 자, 시장 빠지니까 21선 넘겨가지고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이 매수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 20일 이동평균선 저는 시장 방어를 하기 위한 해지 차원으로 시장 해지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9,300원 손절가 잡고요. 9,300원 손절가 잡고 지금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지수 빠질 때마다 저는 추세가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10,000원까지의 목표가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어렵습니다. 시장 어렵고 욕심보다는 눈치를 잘 봐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정매매하고 싶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ETF 아니면 시장에서 반사익 얻고 있는 일본 반사익 얻고 있는 불매운동 관련주들 플러스 반도체 소재를 보시는데 오늘은 일지테크라든가 기타 등등의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고요. 마음은 좀 앞서가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대응하셔라. 반대로 불매운동 관련주 외국 테마주 반도체 소재 세트와 갖고 계신 분들은 강단 있게 리스크 관리만 잘 하시면서 보유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마감드리겠고 오늘도 성공 투자 꼭 이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